제목 볼까요? 판사도 의심한 증인. 그 증인 위증했다라고 검찰에서 실토한 그 증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거짓 알리바이를 재판장에서 위증한 증인. 최근 김용 측의 요구로 위증을 했다라고 검찰에 실토한 바 있습니다. 김용전 부원장 측도 그 증인이 했던 증언이 위증이 아니다라고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도 그 증인 증언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4일 김용 재판 A씨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에 나 그때 수원에서 김용 만났다. 블루 계열 재킷 입었다라고 검찰이 주장했던 그날 돈 받았다라는 것을 기각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김용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알리바이를 댑니다. 검찰 말대로 돈 받은 거 아니라 나랑 수원에 있었는데 블루 계열 자켓도 입었는데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재판부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아니 수년 전 일인데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재판부가 따져 물었다라는 겁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 판사분들의 촉 이런 게 있군요. 재판을 하다 보면요, 사실 유증이 상당히 이루어진 게 많아요. 민사도 마찬가지고 형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 자기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리바이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리바이를 주장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뜬금이 없는 거죠. 갑자기 전에 어떤 경기도 시장진흥원장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나 그날 김용 부원장을 수원에서 만났다. 그럼 수원에서 만났을 때 김용이 블루 자켓을 입고 있었다. 그걸 자세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21년도에 있었던 5월에 있었던 건데 그냥 만났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그럼 만났다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본인의 진술 말고. 그러니까 자기 기존에 갖고 있던 삼성 휴대폰에 보면 일정표가 있잖아요. 일정표에 만났다는 걸 거기 써져 있는 것을 제출했는데 그 휴대폰을 제출한 게 아니고 그 휴대폰을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핵심 증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좀 그 캘린더를 냈는데 네. 휴대전화 캘린더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걸 낸 게 아니라 그거라면 이걸 핸드폰을 찍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원래 핸드폰을 좀 내라. 예. 그럼 낸다고 했어요. 그럼 그 왜 안 내냐? 잃어버렸다. 그럼 검찰에 압수수색을 해서 보니까 네. 이미 이 핸드폰을 폐기해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두 번째 컴퓨터 그래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판부가 아까 반문했고 지난 5월 재판 때 이 김용의 알리바이를 이 증인이 증언하면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이 증거라며 제시한 거예요.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다. 재판부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라는 요구에 불응을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의도적으로 폐기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김용 전 부원장이 그 당시에 사무실에서 PC에 로그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곳에 갔으면 주차장 진입했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 진입한 게 전혀 없어요. 결국 차가 김용 전 부원장의 사무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수원은 안 간 게 맞잖아요. 이처럼 명확하고 이처럼 정확한 디지털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수원에 갔다고 했을까요? 그거 아마 이제 알리바이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합리적으로 지어내기 위해서 이제 수원이라는 걸 설정을 했겠죠. 예. 근데 일반적인 유증은 조사를 해보면 아니 뭐 유증했나 안 했나 좀 뭐 긴가민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건 딱 떨어진 유증이죠. 아니 그러면 요 증인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도 폐기하고 캘린더도 조작해서 위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 내가 위증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안 걸리려고 왜냐면 위증하면 처벌받으니까 나 잃어버렸는데요 라고 나름 변명은 했습니다만
이 증인이 위증했다라고 실토하게 된 심경의 변화랄까요? 그건 심경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검찰이 반박하지 못할 만큼의 뭐 증거도 폐기하고 이런 다른 반박할 증거들을 확 잡고 있다. 뭐 이것 때문이라 보세요. 그러면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뭐 디지털 증거인데 뭐 기록 다 있죠. 어디에 있는 것이 위치가 다 나오는데 이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일반인 위증과 달리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지 나와서 자신의 기억을 허위로 진술한 게 아니고 디지털 기록까지 막 조작을 하면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유증죄 중에서는 제일 죄질이 불량한 그런 유증죄 때문에 아마 오늘 영장 심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1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위증 논란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이 사법방해 논란과 관련해서 갑자기 어디선가 증인이 나타나고 위증을 하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서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후.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었다. 이재명 당시 지사에 의해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었다라는 이력 검찰은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A씨 위증 배후에 이재명 관련 조직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검찰 관계자는 저 A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공범 관계 등 사건 전모를 규명하겠다. 오늘 이 위증한 증인 구속 기로거든요. 오늘 A씨의 구속 심사가 진행된다. 배후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김병미 최고위원님. 네. 배후. 저 관계가 어제 오늘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 동시 지방선거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의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경쟁자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선은 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고 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된다면 지사직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피선거까지 제한돼서 정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2019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탈원서를 이 A씨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정의당을 탈당하고 나서 경기도의 산하기관장을 맡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 뭔가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와의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김용 부원장에 대한 위증 논란의 한복판에 또 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순히 김용 부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김용 부원장의 핵심적인 혐의가 입증이 되게 되면 그다음은 대통령 선거의 자금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이어지게 되는 와르르 거니까 무너지니까. 결국은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만약 구속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압박 수사를 예.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진실들이 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배후 조직, 뭐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도모했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당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김영전 부원장은 이 검찰 측의 무리한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갑자기 증인이 나타나서 위증을 한 것과 관련해서 김영전 부원장 측의 변호인이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그 김용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어요. 위증 요구한 적 없다. 변호사 업무 시작 이래 자택 압수수색은 처음이다라고 김용 변호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하루가 다르게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압수수색에 제외될 수는 없다라고 검찰은 또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검찰, 김용대 검찰 측의 논쟁입니다. 일종의 설전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